사장님이 생일이었던 터라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애들을 만나기 전에 잠깐 미용실을 방문해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고 나왔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뭔가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생일인 친구 주려고 산 생일 선물을 미용실에 두고 온 것입니다. 다행히 약속 장소에서 미용실이 10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하겠다며 친구들에게는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곧바로 가던 길을 되돌아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저의 미용실 사장님은 저를 바로 알아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혹시 아까 손님이 쇼핑백 두고 가신 분 맞죠? 근데 너무 달려오셨나 봐요. 땀도 장난 아니시고. 제가 물 좀 드릴게요. 잠시만 계세요. 저는 잠깐 본 제 얼굴을 기억하고 맞이해주는 사장님이 너무 고마웠지만 제가 급히 달려온 것을 알고는 물까지 주려는 선의를 베풀다니 그렇게 사장님에게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준 물을 먹고는 저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저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요? 오늘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저는 카운터에 비치된 미용실 사장님의 명함을 가지고는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저의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를 했고 동창들과 헤어진 후 집에 도착을 해서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분실물 때문에 미용실 한 번 더 갔던 사람인데 혹시 근사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말고 여기에 아주 맛있는 닭발집을 제가 아는데 거기 같이 가는 거 어때요?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직진하는 성격인데다가 내숭 떨고 가식 부리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첫 만남에 그냥 닭발을 먹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1시간 정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심지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라며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문자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 닭발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간 괜찮으신 날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세심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사장님이 이번엔 저에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더욱더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뒤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한테 밥 먹자는 부탁 제가 들어줬으니까 술 먹자는 제 부탁도 들어줘요. 대뜸 술 먹자는 이야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첫 만남에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이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혼까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를 끝으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조금은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연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결혼을 한 후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중학생 때 시아버지를 떠나보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행여나 외로울까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당뇨병을 앓게 되셨고 혼자 살던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저에게 우리 엄마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떠나보낸 저는 가족이 걱정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한 뒤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이렇게 4명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가 굉장히 저를 아껴주었지만 같이 사는 세월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상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면서요. 그런데 시누이가 부른 방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제가 자는 방이었습니다. 조금 당황을 했지만 그대로 들어가 보니 저의 옷과 가방을 들고 거울에서 막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옷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다는 것에 너무 불쾌했지만 저의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알았던 시누이가 저에게 옳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나 내일 오랜만에 어디 좀 나갔다 와야 하는데 약속이 방금 잡히는 바람에 옷 사러 나가지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봐줘. 라고 말을 했죠. 원래 보통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옷은 빌려줄 수 있지만 옷을 빌리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결국 남편이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남편에게 오늘 당신 누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며 상황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아니 누나가 옷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일 중요한 일 있어서 빌렸나 보지. 당신 오늘 조금 예민하네? 그냥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을 듣고 오늘은 정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양보를 하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옷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산 1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저의 허락도 없이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옷을 입으셨을 때는 그렇게 비싼 옷과 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냅뒀지만 이번에는 한두 푼도 아닌 1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간다고 하시길래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행여나 만약에 시누이가 하고 나갔다가 잃어버리는 일이라도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제 물건 그냥 허락도 없이 착용하고 나가시겠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100만 원짜리 목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에게 아니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옳게 목걸이 좀 쓰는 게 그렇게 싫어? 그리고 이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잃어버리면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들으시고는 저에게 애기야, 네가 이해해라. 지가 잃어버리면 책임지겠지. 근데 너가 저 목걸이 했을 때보다 내 딸이 하니까 더 귀티가 나는 것 같긴 하구나. 라고 하시며 정말 시어머니까지 시누이 편을 드니까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얼른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었고 시누이가 나간 뒤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방으로 끌고 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서운했던 거 있죠? 누나 말이 맞지 않아? 아니, 누나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나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걸 잃어버릴 리가 있어? 아니 뭐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시 사놓으면 되는 거지. 제가 부모님과 시누이를 모시자는 남편의 의견을 들어서 별로 들어오고 싶지도 않던 시댁살이를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이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냉전을 하고 있는 중 시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자존심이 세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저의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어버렸죠. 미안해 옳게. 오늘 만난 사람이 대학교 동기들인데 애들이 목걸이를 보고 싶다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러고 내가 풀어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집에 갔더라고. 나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 하여튼 그 친구한테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게. 옳게. 잠시 동안만 그 목걸이 없이 지내줘.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고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것인데 조금 화가 났습니다. 형님,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100만 원짜리라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물건이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건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가 나한테 니네 엄마 거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그냥 솔직하게 애초부터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나도 안 빌리지.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대답을 듣게 되니 저의 기분은 그 어떠한 단어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프게 우는 것을 처음 본 남편이 놀라며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목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근데 누나한테 애초부터 목걸이가 당신 어머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조금은 누나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믿었던 사람마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너무 서러워서 결국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이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이젠 당신도 못 믿겠어. 당신한테는 누나만 소중하지? 그러면 그냥 누나랑 단둘이 살아. 나랑 왜 사니?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 그랬던 것일까요? 갑자기 남편이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누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럴 테니까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 얼른 취소해. 내가 잘못했어. 응? 결국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시누이 방으로 찾아가서 화를 냈습니다. 누나 나이가 몇 살인데 남동생 아내 물건에 손이나 대냐고. 그렇게 목걸이가 하고 싶었으면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그때 내심 남편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내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내가 아무리 누나가 가족이어도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니까 아주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치만 앞으로 남편이 없을 때 제가 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도 처음 보았던 터라 저는 이혼 생각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이 없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해졌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평소에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던 시누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들이라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 태도가 아주 좋게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저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시는 편이 아니셨는데 아들이 태어나니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너무 기뻤고 한동안 남편과 저는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누이와 같은 집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네요. 그렇게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이의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통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누이가 집에 없을 때 시누이의 방을 뒤져보았는데 설마 제발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심이 사실이 되고 말았고 그때 분명히 남편이 시누이에게 화를 낸 이후로 조용했는데 사람은 역시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닌 게 맞았던 것일까요? 실망을 했던 시누이에게 이제는 더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따지기 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들어왔는데
시누이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만 잠시 안방으로 불러 제가 오늘 겪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놀랐고 몇 분 뒤 바로 시누이의 방으로 가서 남편이 또 화를 냈습니다. 누나,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조용하다 싶더니 또 왜 이래? 아니, 이번엔 이건 그냥 절도지. 내가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이런 일 한 번만 더 생기면 가만 안 둔다고. 남편이 또 화를 내며 이야기하길래 여기서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가족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끝낸 후에 제가 시누이에게 형님, 돈이 얼마나 필요하셨든 말씀하셨으면 빌려드렸을 거예요. 저 모르게 이런 식으로 훔쳐가시지 마시고 대놓고 그냥 말을 해주세요, 형님. 그런데 시누이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숨겨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 돈이 많이 들어서 저번 목걸이도 그렇고 통장에 손을 대게 됐네. 미안해. 시누이의 말은 8년 전쯤 혼자 자취를 하면서 만나던 남자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는데 출산을 하고 100일이 안 되었을 때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서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터라 그때 만나던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자 헤어지자고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보육원에 보내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랑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시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간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듣자 저도 감정이 차올라서 같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의 생계 걱정을 해야 했던 시누이는 힘든 결정을 하였고 보육원에서 커가는 아이를 멀리서 혼자 지켜만 보다 제 물건에 손을 대서 그걸 현금화하여 보육원에 있는 아들에게 선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소소한 선물을 익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부모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나이키 운동하며 메이커 가방 등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쓰는 옷이며 학용품을 준비해주기 위해 제가 돌잔치로 쓰려고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시누이가 8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알게 되자 한동안 충격에 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무슨 일을 해서라도 빌리거나 훔친 돈을 모두 다 변상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을 끌어안으며 형님, 혼자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돈은 괜찮으니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엔 시어머니도 다 알게 되어서 그냥 그 아이를 데려오자 결정했고요. 시누이는 이제서야 반성을 했는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내 식구 눈에 눈물만 흘렸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사내아이였어요. 이렇게 어리고 잘생긴 아이를 8년간 떨어져서 지냈다니 저도 마음이 아팠네요. 이젠 저희 집엔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아들, 그리고 남편과 저랑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 시누이는 매일 아침 갈비탕 집에 가서 주방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8살 난 아들과 갓 100일이 지난 제 아들은 저랑 시어머니가 돌보고요. 이제 온 가족 화목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를 손버릇이 안 좋은 여자라고 욕하고 안 좋게 봤던 제가 부끄럽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